내가 새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카톡을 좀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답을 할 거냐, 몇 번까지 답이 안 왔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도가 좀 떨어지는지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좀 그렇죠. 수위 조절하고 이런 눈치라고 하는 이런 맞아요. 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계속 보내는 거죠. 혼자서 계속 혼자 말을 계속 보내는 거. 한다든지. 내가 이제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언어적인 능력은 괜찮으면서 사회성만 조금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지금은 그거를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 그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자폐라고 하면 행동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일상생활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경한 자폐증의 경우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 들어있는 특성 중에 비언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정원 선생님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운동작을 하고 기다려주고, 말을 할 때 기다려주고, 이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특성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상동 행동이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고, 특정하게 한 가지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꽂히고 하게 된다거나, 좀 사고방식도 되게 경직되어 있고 고집이 조금 세고 자기중심적이다라고도 불리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스퍼거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능력이 조금 뛰어난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는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능이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조금 늦게 되고, 언어를 배우면서는 이 아이가 되게 뛰어난 아이고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주변 분들이 힘드시죠.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최근에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토닥에서 다루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선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집도 너무 세고 본인의 것만 되게 주장하고 규칙적으로 되게 해야 되는 강박도 있고, 조금이라도 규칙에서 벗어나면 예민해지고, 오감에도 막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촉감이나 네. 청각이나.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예민해지다 보면 이제 갑자기 분노로도 표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다면 저 사람 나한테 일부러 저러나?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관계적인 거에서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실은 대처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좀 다루고 있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거 이꼴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라는 오해가 사실은 되게 많아서 다 그렇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민감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생긴 게 다르듯이 본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실은 선천적인,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인 것보다 선천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혹은 가족 안에서 100%는 아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내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후천적으로 사실 정서적으로 뭐 내가 결핍이 돼서 혹은 이제 가정의 문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셔서 사연을 이제 주신 것 같고, 내가 결핍이 정서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게 아스퍼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 너무 적다. 사회생활, 결혼생활 다 가능합니다. 그쵸.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엄마분들 상담하면서 우리 남편은 아스퍼거 아닌가 진짜 의심된다, 네네. 아니면 의심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그거니까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눈치 없고 그다음에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의심해서 인터넷 가보면은 아스퍼거 남편을 둔 아내분의 모임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분들이 다 아스퍼거는 아닐 것 같고 옆에서 주변 분들이 이런 사회성 자체, 공감력 떨어지는 것, 눈치 떨어지는 것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은 아스퍼거라고 쉽게 또 맞아요. 생각해서 오해하고 일이 커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혼도 물론 제법 있지만 이혼한 케이스도 좀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네요. 사실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스퍼거 증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분이 보통은 이제 공감 능력이 되게 좀 뛰어난 분이시거나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뛰어나거나 이게 조금 반대 반대로, 성향적인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살다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나는 핑퐁이 잘 안 되고 돌아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정서적인 공감이 잘 안 돼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아스퍼거를 가지고 있는 아내분 혹은 남편분을 내가 대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내심도 필요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많이 지친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방법을 알고 계속 적용을 해가고 사실 아스퍼거는 반복된 훈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장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장점화 시켜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없고 눈치가 없으면 사회생활 아예 못할 것처럼 단정 짓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회기술 훈련이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알아서 눈치껏 하는 게 부족하더라도 배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를 이렇게 배우는 것도 되잖아요. 반복된 훈련은 무슨 훈련을 이야기하시는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요. 아스퍼거 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제가 머리를 항상 풀고 가다가 그날 묶어왔거든요. 근데 머리를 안 감으신 것 같네요. 뭐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을 나빠할 수 있고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있는 그대로 본인의 그냥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악의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네. 만약에 친구라든지 그쵸. 뭐 일 직장에서라든지 그렇게 이게 반복이 되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은따 왕따랑 네.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은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근데 본인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모르죠. 거고. 네. 모르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사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 아이한테는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도 1+1은 2라는 거 주입식으로 배우는 배워가잖아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이제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방법도 아스퍼거 증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 알려주면 되게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약간이라도 예외 상황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상황에서 그걸 적용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고 알려주고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사회성 훈련인 거죠. 사회기술 훈련. 네, 흔히 친구 관계나 처음 초면이나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요새 많으니까 내가 새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카톡을 좀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답을 할 거냐, 몇 번까지 답이 안 왔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도가 좀 떨어지는지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좀 그렇죠. 수위 조절하고 이런 눈치라고 하는 이런 맞아요. 게 현저히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계속 카톡에서 보내는 거죠. 혼자서 계속 혼자 말을 계속 보내는 거.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더 애는받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라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단체방에서도 사실은 기다려주고 내가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계속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친구들이 얘는 조금 특이하네. 왜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지로 되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센서티브님이 아스퍼거 행동 특징 몇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다음 사연을 이제 하다 네네. 보면 좀 거기에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것 되고 같습니다. 있더라고요. 질문은 남편이 아스퍼거인지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나 아니면 다른 증상인지
아니면 그저 정상 범위인데 특이한 케이스인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신 그 이제 특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핑퐁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정서적인 공감이 안 되고, 게임이나 하나에 꽂히는 거, 사회적인 눈치가 부족해서 회사에서 막 많이 혼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적어주신 이 특성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스퍼거인들의 특성이 많이 드러나기는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분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혹은 뭐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혀져 있는 그런 특징들은 확실히 아스퍼거 증후군의 성향이 강한 분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대적인 성향을 또 저 모노핑크님도 좀 가지고 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외도라는 거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꽤 많지만, 사실은 외도 자체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어쨌든 모노핑크님이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잘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아이 다루듯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항상 그 틀에 갇혀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네, 벗어나기를 힘들어서 역할이 변화한다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뭐 그냥 아들로서 생활했던, 그래서 이제 뭐 배우자분들이 너무 이제 자기 집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환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와이프가 생기고, 아, 내가 아빠가 됐고, 이런 역할의 변화를 인지하는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게 부부 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너무 건데 중요하죠. 거기에서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같은 장소에서 이제 가정이랑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습관도 가져보고, 이 과정에서 너무 이게 바로 답을 요구하시지는 말고 좀 기다려주고, 변화를 바로 또 요구하시지는 말고, 오히려 뭐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지금 가족의 사진들을 항상 같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는 연습도 하는 거, 이런 역할 변화에 대한 본인의 지금 자리를 계속 인지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씩 그 상황에 맞게끔 간단하고 적절하게 아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모노핑크님이 또 힘든 시간을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쌓여서 신체화까지 생길 정도로 우울감이 있으시고,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할 거라는 그 무기력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복해서 연습하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하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서,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인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이렇게 토닥여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우선은 저는 사연만 보면서도 정말 대단하시다.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컸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하나 좀 노력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도라는 부분은 너무 큰 상처고 아직도 그 여파가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예. 결혼하고 나서 너는 아직도 아들로 살면서 몸만 여기로 온 것 같다고 싸웠던 적이 많다. 아직도 부부로서의 공동체 감각은 잘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아쉬워하는 얘기를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 나랑 접목되는 게 많다고 하시면서 나는 눈치 부족이고 자기중심적, 친구 없고 경제관념, 공동경제 없고 대화에 잘 집중 안 됐었고 동문서답했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성 이런 눈치 관련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아주 뛰어난 분들 아니고는 나도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뛰어난 분들은 소수고 그냥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은데 대중 매체에서는 이런 눈치나 사회성이 엄청 뛰어난 분들만 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토크쇼나 개그 프로 같은 데서도 그런 티키타카가 엄청 잘 되고, 유튜브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저게 보통 사람인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다라는 기준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냥 보통 분들도 나는 떨어진다고 하고 스스로 자괴감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많이 보거든요. 혹시 이런 것만 가지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게 사실 뭐 다수의 사람과 모두 잘 지내고 이런 게 사회성이 좋다의 기준은 아니라서, 그쵸. 한 명의 친구가 있더라도 어쨌든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유지가 되고 하며 그것도 사회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가도 당장은 제가 힘들어서 옆엔 두는 게 나은 것 같다가도 또 외도한 놈이랑 살고 싶니? 넌 자존심도 없니? 라는 자책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험을 정말 외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거 아스퍼거와 상관없이 맞아요. 다들 하시는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네, 네. 좀 여파가 있을 수 있고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맞아요. 우선은 고생했다, 힘들었겠다라는 말씀과 아스퍼거 성향 같은 부분 케어를 잘 해주고 있었다는 말씀에 또 엄청 위로가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들이 있는 20대 중반 대학생인데 자라면서 사회적 신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정말 눈치 없이 행동했던 점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알바도 해보기 시작했었는데 일하면서도 눈치가 없어서 결국에는 왕따 은따를 당하거나 상처받고 이제는 아예 일도 하지 않고 또 눈치 없이 말하고 행동할까봐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졌다. 앞으로 직업도 찾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소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 플랜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퍼거 성향이 있는 분들도 사실은 관계적인 거를 많이 원하시는 원하죠. 분들도 네, 많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잘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또 내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어떡하나 하다 보니까 회피하게 되고 고립이 예. 이제 된다든지 예. 우선은 본인이 내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요. 거의 반 이상일 것 같고, 내가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사회성 치료를 하는 게 한 번 정도는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깜깜하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답답하신 것처럼 보이시긴 네. 하는데 사회기술훈련을 꼭 어린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성인들도 맞아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주변에서는 힘들겠다고는 하면서 자업자득이 아니냐, 씨름에 헤어지면 되잖아는 식으로 오히려 이제 핀잔을 받아서 더 상처받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가족들한테도. 이런 경우도 이런 많은 것 부분이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그쵸, 같아요. 이중적인 것 네가 같아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지금 충분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혹은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신 그쵸. 것만으로도 내가 변화의 의지가 있고 그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고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진짜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네. 잘하고 계신다고. 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언어적인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몸짓이나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내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걸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연습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난받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보상을 해주는 거. 오감에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내가 화를 낼 때도 소리를 지르거나 소리를 너무 크게 내거나 하면 오히려 더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더 예민해질 수 그쵸. 있거든요. 악순환이 그래서 낮은 돼서.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하는 거, 감정을 좀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인들이나 배우자분들은 본인의 감정을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게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든지 관리법을 갖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짚어서 거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신 거고 네. 킹닥터스 채널 가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떤 건지, 어떤 게 뭐 질환인지를 인지를 하고 내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인지를 하시고 도움을 받고 적절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